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수업이 절대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엄청 제가 가르쳐 줄 게 많아요. 일단은 이거로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너무 많은데 일단 목표가 뭔지 그리고 그 목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표는 아이가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만든다예요. 제 목표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문장을 만들고는 있죠 지금. 근데 그것이 틀릴 때가 있다가 문제니까 자기가 만든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장 나왔던 게 She tried to deal me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런 문장, 이건 일단 틀렸는데 왜 이런 틀린 문장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과정에서 그랬는지. 일단 아이가 영작 숙제를 할 때 정해진 단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몇 번 때까지 한 700번 때까지 와서 deal이라는 단어로 영작을 했어야 되는데 deal을 보는 순간에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deal은 거래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정해요. 딜의 뜻을 찾아봤더니 내가 생각한 동사가 맞는지 검증하는 게 아니라 딜이 문장에 사용이 될 때 계약하다라는 뜻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걸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딜은 계약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이게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어 자체가 화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청자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냥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어는 반대예요. 화자가 아무리 상급자라도 개떡같이 말하면은 청자가 좀 미안한데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문장 안에 다 담아야 되는 그런 언어예요. 중국어도 안 그러고 아마 일본어도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래요. 안 그럼 틀리다라고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에서 그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대충 맞아요, 솔직히.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면은 맞아요. 그리고 틀리더라도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영어는 아니다. 그래서 딜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거면은 딜의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딜이라는 동사가 내가 생각한 동사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문을 봐야 돼요.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예문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예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안 나오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그 과정을 안 겪었으니까 이렇게 문장이 나와버린 거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나오면 정말 나는 이 단어를 죽어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GPT로 가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달라 이 단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억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게 딜한다? 이렇게 케이트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약을 하다네. 계약을 한 이건 제가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건데 계약을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고 deal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약하다는 사전에서 찾아본다는데 make a contract를 찾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찾아보면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make a contract가 들어간 예문을 보고 이게 내게 적합한 문장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되네 하고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점점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만족이 안 되면 챗 GPT 이용해서 예문까지 뽑아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암기에다가 스스로 추가하고 매일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고 어, 또 여기에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이걸로 넘어가도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존재 거의 안 했을 때부터 수동적인 방법으로 저는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끝도 없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방법을 찾아왔는데 아이들은 바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무튼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른 거는 이제 요것도 설명을 해줬어요. 1부터 5형식까지. 영어 책 한 권을 꺼내서 다 분석을 해도 이 5가지 문장 구조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요 부분도 아이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저랑 문법 수업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회화 수업 하면서. 그래서 요런 것들도 됐는데 뭐 좋죠. 됐으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true가 품사가 뭔지 알겠냐고 했더니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 한자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전이 아직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나? 네. truth잖아요. truth를 보고 사전을 보고 이거 품사 하나씩 다 분석해 보라고 했더니 다 명사래요.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 truth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truth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한 평가 내지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빠른 영작을 쭉 해서 보내주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한 건 없어요. 솔직히 최적의 경로로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게 최단 시간에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한테 아이가 영작을 20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20분 동안에 한 문장만 만들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과정으로 해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한테 숙제를 또 영상을 보낼 테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경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